테슬라, 실적 밑돌고도 홀로 주가 상승. 투자자 관심은 이것.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예상보다 부진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가 되려 반등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여파 등으로 시장 전망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고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기차 판매라는 기존 사업 모델을 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테슬라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테슬라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은 257억 700만 달러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를 5.5%가량 밑돌았다. 영업이익도 15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전기차 판매 부문 매출은 770억 7천만 달러로 테슬라가 판매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부진한 실적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건 테슬라의 미래 사업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수익화 로드맵이었다.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오는 6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미국 여러 지역에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유료 서비스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행 중 운전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했던 감독형 FSD를 뛰어넘어 주행 중 운전자가 필요 없는 FSD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로보택시 역시 6월 중 오스틴에서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올해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께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다. 머스크는 테슬라만큼 뛰어난 현실 세계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며 2025년은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인 무감독 자율주행이 출시되는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호언장담에 시장은 호응했다. 실적 발표 당일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테슬라는 4.15% 급등했고 다음 날인 30일 정규장에선 전일 종가 대비 2.87% 오른 400.2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전기차 판매 부진보다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과 수익화 가능성에 더 주목한 것이다.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미래 사업에서 또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28일 GM이 밝힌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77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8.6% 상회했으나 주가는 이후 이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지난 23일과 24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4분기 매출을 내놨음에도 직후 주가는 내리막을 탔다.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향후 트럼프가 내놓을 관세 정책에 노출된 탓이다. 미국 니콜라 경영 악화로 사업 전체 매각 고려. 한때 제2의 테슬라라 불렸으나 이후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니콜라가 사업 일부 또는 전체 매각을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 소재한 이 회사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루머가 돌며 하루 동안 주가가 28%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는 현재 전략적 파트너 영입이나 추가 자금 조달 등 사업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니콜라의 주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96%의 가치를 상실하며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는 사업 개발 지연, 높은 이자율, 추가 자본 조달 실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2020년 6월에 2,391.90달러라는 기록적인 정점을 찍으며 차 한 대 팔지 않고도 한때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돌풍을 몰고 왔던 이 회사는 그해 7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구글보다 더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 회사 주가는 급격히 추락하며 지난 24일 종가는 0.91달러를 기록했으며 심지어 스티븐 거스키 니콜라 CEO가 사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스키 CEO는 니콜라의 가치와 성과를 인정하는 다양한 잠재적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리고 톰 오크레이 최고 재무책임자는 향후 10년간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한 유사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라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수소 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사는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기록적인 판매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간 누계상 약 200대가 판매됐으며 이 중 88대는 2024년 3분기에 판매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거스키 CEO는 전반적인 시장 역풍에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무공해 세상을 위한 솔루션 개척이라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 대의 트럭씩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비안, 폭스바겐과 EV 공동 개발 방식에 업계 관심 고조.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과 폭스바겐 전기차 협업 방식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과 리비안은 차세대 자동차의 전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58억 달러 규모의 합작 회사를 출범하고 골프 MK9가 그 첫 번째 모델 중 하나가 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전기차 모듈을 공유하고 구매 물량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협업 가능성을 밝혔는데 차세대 전기 아키텍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조업체들 역시 주문 좌상표 부착 방식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와신 벤자이드 리비안 소프트웨어 최고 책임자는 기술적으로 도약하려는 OEM이라면 오늘날의 공동 투자 합작 법인은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많은 OEM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리비안은 전기차 개발 및 생산 판매가 이뤄지는 면 안 되는 전기 스타트업 중 하나지만 여전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절실하게 새로운 현금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과의 공동 투자 합작법인 방식이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리비안에 어떤 OEM들이 관심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리비안은 자사 시스템을 다른 브랜드에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고 경쟁 업체들은 자체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협업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아키텍처는 폭스바겐이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폭스바겐 모델은 최대 100개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반면 리비안 시스템은 이를 단 7개의 제어 장치로 통합한다. 해당 시스템은 반도체와 센서, 배선 등을 통합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고급 운전 보조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협업으로 처음 선보일 폭스바겐 그룹 제품은 포르쉐의 신규 플래그십 SUV와 차세대 폭스바겐 골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 아이폰 판매는 하회.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으나 아이폰 판매는 부진했다. 애플은 작년 4분기 1,243억 달러의 매출과 2.4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에서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 매출인 1,241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2.35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69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줄었고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6을 출시했으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AI 기능을 탑재해오고 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은 중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185억 1천 달러를 기록했다. 아이폰은 중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잘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 애플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 등 해외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잠재적인 미국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아이폰을 전량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다. 맥과 아이패드 매출은 각각 89억 9천만 달러와 80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 79억 6천만 달러와 73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서비스 매출도 263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 260억 9천만 달러를 넘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4% 하락한 애플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4% 하락 중이다.